불과 48시간 만에 시장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는 위법이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자마자 백악관이 완전히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죠. 사법부와 행정부의 정말 숨막히는 이 줄다리기가 우리 투자에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곧바로 반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꺼내든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가 대체 뭔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게 다 어떤 정치적인 체스 게임인지, 그리고 관세 충격과 셧다운 충격 중 시장은 뭘 더 무서워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조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48시간이었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첫날 오전에 대법원 판결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백악관이 10% 관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바로 다음날 아침에는 그걸 또 15%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의 안도감이 공포로 바뀌는데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법부의 제동과 행정부의 반격. 아니, 법원이 그거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부는 아니, 할 거야 라고 바로 맞받아칠 수 있었을까요? 시장에 던져진 이 완전히 다른 두 신호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빡 시소게임 같아요. 그쵸? 사법부가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돌멩이를 치워주니까 시장이 환호하면서 위로 확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행정부가 반대편에 새로운 관세라는 훨씬 더 무거운 바위를 쿵 하고 내려놓은 격이죠. 안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졌는데 어떻게 다음날 바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이게 말이 되나? 네, 말이 되게 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비장의 무기처럼 슬쩍 꺼내든 법적 카드, 바로 무역법 122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법 122조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 경제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특히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할 때 대통령한테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에서 너무 손해보니까 급한 불 좀 끄겠습니다 하는 명분에 만들어주는 법이죠. 하지만 이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만능치 특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관세율은 최대 15%로 넘을 수 없고요. 기간도 딱 150일로 제한됩니다. 만약 더 하고 싶으면 의회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영구적인 무기가 아니라 딱 150일짜리 경고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0일짜리 시한부 카드. 그렇다면 행정부가 진짜 노리는 건 관세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 더 큰 판을 그리기 위한 일종의 체스 게임의 일부입니다. 과연 그들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런 공격적인 수를 둔 진짜 이유, 그 계산은 경제에 있다기보다는 정치에 있습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꽉 잡기 위한 전략적인 압박 카드인 거죠. 이 상황을 체스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쉬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게임에서 제일 강력한 말인 퀸을 상대방한테 뺏겼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 게임 졌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대신에 갑자기 제일 약한 말인 폰을 앞으로 확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걸로 게임을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은 당황할 겁니다. 얘 봐라? 포기 안 했네? 하면서 전체 판이 흔들리게 되죠. 나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일짜리 관세의 진짜 목적은 폰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략을 헝클어뜨리고 자,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게 진짜 목표인 거죠. 그 150일 동안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다른 카드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왜 이렇게 무역 정책 하나에 울고 웃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당시에 발표됐던 다른 경제 지표랑 시장 반응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1.4%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시장에서는 적어도 2.5%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무부의 분석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졌나 봤더니 바로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무려 1%포인트나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눈앞에 셧다운 때문에 GDP가 박살났다는 수치로 확인된 악재가 떡하니 있는데도 시장은 관세 판결 소식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즉, 투자자들한테는 이미 일어난 악재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무섭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증권사 수석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핵심 전략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제 그냥 일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하나하나에 마음 졸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이런 시끄러운 정치적 소음보다는 기업의 본질, 즉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진짜 강한 회사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큰 진짜 위험은요, 15%라는 관세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어제 맞았던 게임의 규칙이 오늘도 맞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 정책의 비일관성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선뜻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겠죠? 바로 이 신뢰의 잠식이야말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큰 비용일지도 모릅니다.